안녕하세요. 카메입니다. 오늘은 지금 일본 구매대행의 숨은 재할 고수, 그리고 지금 후대 카페에서 핫한 분이세요. 일본 구매대행으로 매출을 좀 잘 내고 계신 분이라서 후빙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략하게 좀 자기소개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옥토제팬 1기 수강했던 도라에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복장이 엄청 힙하신 것 같아요. 혹시 이렇게 지금 나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카메라 앞에서 너무 떨려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조금 용기가 날 것 같아서 이렇게 착용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혹시 딴 데 보고 계신 거 아니죠? 시선은 카메라를 보셔야 돼요. 일단 구매대행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이제 강의 듣고 8개월 정도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8개월 전에 들으셨고 업무를 8개월 정도 진행을 하고 계시다. 네. 그러면 지금 혹시 일본 구매대행을 진행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지금 원래는 이제 일반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현재로서는 본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업에서 전환을 하셨고, 그러고 회사를 다니시면서 어쨌든 일본 구매대행을 접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일본 구매대행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온라인 셀링이라는 게 사실은 모든 나라 구매대행이 다 있고 또 국내 위탁도 있고 한데 왜 일본 구매대행으로 시작을 하셨는지. 아무래도 제거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사업과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구매 대행을 시작한 이유가 젊은 트렌드를 좀 파악을 할 수 있고 그거에 맞게 소싱과 이제 판매를 할 수 있어서 저에게는 큰 기회와 큰 성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젊은 트렌드라는 게 사실 브랜드 쪽에서 트렌드를 많이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트렌드를 쫓는 그런 현상들이 그런 걸 좀 보신 거구나. 네. 그러면은 좀 일본에 대해서는 좀 잘 아셨어요, 평소에? 일본에 대해서 크게 알지는 못했고요. 다만 이제 뭐 스포츠 쪽으로 그런 관련해서 브랜드는 좀 몇 가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런 트렌드 쫓는 게 진짜 처음에 힘들었거든요. 잘 몰라서. 저도 브랜드를 잘 몰라서 그런 부분이 좀 힘들었어요. 그럼 처음 시작하실 때 아예 좀 이 일본 구매 대행을 하시면서 좀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어려움은 크게 못 느꼈고요. 오히려 업무가 너무 재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 판매를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몰랐던 상품을 알고 나서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판매할 수 있네 라는 그런 재밌는 현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구매 대행 처음 시작하시면서 대표님은 좀 흥미를 더 위주로 많이 느꼈다. 그럼 지금 어쨌든 본업으로 전환을 하신 거잖아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이 본업으로 전환하게 된 좀 계기가 있으실까요? 일반 직장으로 생활을 했을 때는 제가 생각했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떤 걸 먼저 해야 될까라는 생각에 사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런 계기가 있어서 본업으로 전환하게 됐다. 네. 아무래도 좀 직장인 소득으로는 뭔가 이렇게 좀 이뤄내고 싶은 것들을 한계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원래는 여행도 좋아하고 자기 개발도 좋아하는데 일반 직장인으로 생활을 했을 때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생각하실 때 이 일본 구매 대행을 한다, 만약에 진입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어떤 것이 좀 더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부업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만약에 전업을 했을 경우에는 이게 맞을까? 이게 아닐까라는 그 의구심이 생길 수 있고 사람마다 안 맞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제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부업이 더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지금 직장을 다니고 계신 분들이라면 극단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시간 투자를 조금씩 해보면서 진행을 해보면서 본인과 맞는지를 판단한 후에 전업으로 가도 늦지 않다라고 제가 좀 이해를 하면 되겠죠. 저는 이제 본업으로 시작을 했었어갖고 이런 대표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도라에몽 대표님의 총 매출, 작년 8월부터 해서 올해까지 지금까지의 총 매출과 바로 직전 한 달 매출, 3월 한 달 매출을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 매출은 2억 6천 정도 나오고 있고요. 3월까지 매출은 6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8개월 동안 총 2억 6천 매출인데 저번 달 4월에만 6천만 원의 매출. 네네네. 최근에 좀 급성장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정도면은 업무도 굉장히 좀 힘드실 거고 제가 봤을 때 마진 몇 퍼센트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지금 제 마진은 10에서 15% 정도 나오고 있지만 마진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에서 15% 정도 나오고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회사를 그만두시고 전업으로 전환을 하시면서 어쨌든 회사 다니는 근로소득보다 회사 다닐 때 보는 근로소득보다는 더 많은 수익을 달성하시게 된 겁니다. 그럼 결국 되게 현명하게 전업으로 전환을 하셨다. 시기를 딱 맞춰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여기까지 오신 거면은 그 이후에는 되게 쉬워요. 6천만 원 달성하면 2억 달성, 1억 달성하고 2억 달성하는 거 시간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깨달은 게 많으시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또 궁금해할 게 혹시 판매하시고 계시는, 활동하고 계시는 카테고리, 주력 카테고리가 있으신지 그건 궁금해하실 텐데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는 스포츠 쪽에 의류 신발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의류랑 신발 위주로. 그러면은 저도 스포츠를 취급하거든요. 어쨌든 일본이라는 게 좀 일본이 스포츠 쪽에서 워낙에 인기가 많으니까 사실. 네. 한국 사람들부터는 좀 그런 방식으로 많이 알고 있고. 맞습니다. 판매하고 계신 이런 스포츠 카테고리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스포츠 쪽의 장점은 우리나라가 이제 사계절이 뚜렷해서 그에 맞게 이제 소싱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다가온 여름을 빗대서 얘기를 하면은 여름에 관련된 스포츠가 무엇이 있고 그거에 맞는 브랜드가 뭐가 있고 그다음에 그 브랜드 안에서 어떤 카테고리가 판매되고 있는지 수요가 있는지 파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카테고리의 장점은 사계절 동안에 각 인기 있는 스포츠가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또 브랜드나 인기 있는 브랜드들도 다 다르고 그리고 이 스포츠라는 게 하나의 카테고리로만 보겠지만 스포츠 자체 스포츠 안에서 굉장히 많은 스포츠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브랜드들이 또 나뉘고 그게 또 사계절도 나뉘고 그러다 보니까 소싱할 게 굉장히 많다. 너무 많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이 스포츠 카테고리의 장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저도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꼭 스포츠 카테고리에 국한되는 것도 아니에요. 일본의 대부분의 카테고리는 시즌성 카테고리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도 이런 꼭 스포츠만 이런 장점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 또 그렇게까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거의 8개월이면 1년 가까이 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트렌드를 좀 배우는 게 재밌다고 하셨지만 처음 시작하실 때는 잘 모르셨을 것 같아요. 브랜드도 그렇고 카테고리도 그렇고 저도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초보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때 어떻게 타개를 하셨는지 이런 잘 모르는 부분들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처음 접하신 분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AI 챗봇을 이용해서 궁금한 부분을 조금 채웠고요. 그로 인해서 많은 브랜드, 그다음에 몰랐던 브랜드를 이렇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은 정말 좋은 매출을 나올 거라 저는 확신이. 실제로 유효사를 많이 내셨다는 거죠. AI 챗봇을 통해서. 네, 맞습니다. 저도 AI 챗봇 그거 한 달에 한 2만 얼마 하잖아요. 저는 무한정 검색을 해보고 하루 한도 없이. 그래서 저는 월 결제를 해요. 네네. 그래서 쓰고 있어요. 근데 진짜로 이 AI 챗봇이 사실 저희보다 엄청 똑똑하잖아요. 제가 아무리 경험을 쌓아도 걔가 훨씬 똑똑해요. 그런 부분에서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었고 이거를 좀 중점적으로 많이 하셨다는 거구나. 저는 이제 뭐 AI 챗봇도 이용을 했지만 아이템 스카우트나 후대 트나키어드 그리고 데이터랩도 있지만 네이버 쇼핑을 실제로 본다거나 뭐 라쿠텐 랭킹 같은 거를 참고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챗봇을 많이 쓰셨다는 거 참신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지금 어쨌든 AI 챗봇을 통해서 많은 브랜드나 카테고리를 찾아보셨다고 하셨지만 어쨌든 지금 매출이 1천만 원 나올 정도면 각자 본인만의 잘하시는 분들은 다 본인만의 소싱 방법이 있거든요. 자기만의 방법을 다 구축을 해요. 강의를 들으시든 어쨌든 다 본인만의 방법을 진행을 하시는데 혹시 지금 소싱을 하시는 뭐 방법이 좀 간략하게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빠른 트렌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로 이렇게 참고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큰 도움을 받게 됐고 어떻게 보면은 처음 접하신 분들 혹은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신 분들이 유튜브를 참고하셔서 소싱이랑 판매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소싱을 매일매일 하시고 계실 텐데 네네. 그러면은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이용해서 소싱을 하신다는 거죠? 네네. 일본 브랜드나 일본 카테고리를 소개해주는 유튜버를 구독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트렌드에 빠르니까 워낙에 밝으니까 그분들이 알려주는 영상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고 참고를 해서 더 발전시켜서 소싱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걸 통해서 매출이 좀 성장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건 진짜 유튜브가 사실은 정보들이 가장 많이 풀려있는 곳이니까 저도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2월달은 매출이 2월달은 대략 3천에서 4천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거의 2배가 뛰신 거예요. 네. 저희 후대 카페에서 이 매출 인증 그래프를 이렇게 올리셨잖아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계속 작년 8월부터 해서 우산에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진입 시기 초반에 일단 이 초반에는 하루에 어느 정도
진행을 하셨을까요? 부업으로 하셨을 때랑 전업으로 전환하시고 나서는 어느 정도 좀 진행을 하셨는지. 일단 부업으로 진행을 했을 경우에는 제가 처음 접하기 때문에 4시간 정도 잠을 자고 시간을 쏟았고요. 전업으로 돌아왔을 때는 몸이 너무 아파서 8시간은 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어쨌든 일본 구매대행 진입하시고 부업으로 2달 하셨는데 그때 그럼 하루에 20시간씩 회사 업무까지 하면 20시간씩 하신 거네요. 구매대행까지 합쳐서. 네네. 전업으로 전환하시고도 8시간 자고 16시간을 일을 했다. 그 중간중간에 쉬긴 하셨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좀 시간 투자는 있었다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매출이 좀 많이 오르셨잖아요. 현재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지금은 어느 정도? 지금은 잠을 8시간만 자고 지금도 10시간 정도는 업무를 하고 계시다면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직원분이나 아르바이트 고용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지금 현재로서는 혼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알바생을 좀 뽑으려고 하는데 제가 아르바이트는 소개시켜드려요. 뭐 하는 방법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알바원에 올리시면 돼요. 그래요? 네, 알바원에 올리면 저는 한 건당 500원 정도는 저도 모집을 많이 할 텐데 저는 건당 1,000원을 올리잖아요. 네. 하루에 지원자 수가 분명히 없어요. 그 중에서 골라서 뽑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만큼 유효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파시는 법을 아시잖아요. 네네. 충분히 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6천만 원이 넘으시면 이제는 사실은 직원을 구하셔야 돼요. 오늘 1억 3천대까지 혼자 있었는데 인생이 피폐해졌었거든요. 돈 버는 것도 좋은데 지금 슬슬 피폐해지긴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딱 그런 시기가 아닐까. 구하실 때가 됐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무조건 뽑으셔야 되고요. 자, 그럼 지금 하루 업무 루틴은 좀 가지고 계실까요? 일단은 오전에 CS 처리를 하고 오픈마켓 특이사항을 조금 확인하고 있고요. 네. 그게 지나고 나서 주문 처리를 하고 있고 주문 처리가 끝나면 거기서 상품 소싱과 상품 등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랑 완전히 똑같은 업무 프로세스예요. 그 사이사이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장비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지만 크게 보면 CS 먼저 빼고 투명 활동 있거나 그런 것들 처리하고 그러고 주문 처리하고 나머지 시간을 전부 다 돈 버는 업무를 하는 거. 그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문 처리를 오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도 한번, 각자 다 다르지만, 한 번만 하는 걸 추천드려요. 주문 처리 한 번만 하세요. 이건 제 입장입니다. 이제 안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그게 가장 업무의 효율을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일본 구매대행 사업을 어쨌든 1년 가까이 하고 계신 건데, 이제 돈도 벌고 계시고, 그러면은 이 사업의 장점이 뭘까요? 일본 구매대행의 장점은 브랜드를 판매하는 기회가 생겨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메리트를 느꼈고요.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메리트, 브랜드를 판매한다는 게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중국 구매대행을 빗대서 얘기를 하면은 중국 구매대행은 정품 소명 이런 부분이 좀 많이 까다롭습니다. 근데 일본 구매대행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뭔가 역으로 활용을 해서 판매할 수 있는 게 큰 메리트를. 좀 아무래도 시제품 문제에서 좀 자유롭죠. 어쨌든 그런 우리가 안정적으로 좀 브랜드를 팔고 사람들이 수요가 있는 데서 판매를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이다. 일본 구매대행 사업에. 그러면은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대표님도 굉장히 어느 정도 높은 매출의 위치에 올라오신 거예요.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지만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이 영상을 만약에 보시면서 일본 구매대행에 관심이 있어 하시는 대표님들한테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일단 앉아있는 힘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끈기, 그리고 앉아있는 거를 지루해하지 않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 끈기와 열정. 네. 이제 흥미가 없는 사업, 과연 끝까지 진행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끈기와 열정, 앉아있는 거를 좀 싫어하지 않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저도 앉아있는 거를 좀 잘하시는 분들이 구매대행 사업을 하는데 장점이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사실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해요. 어떤 업을 하던 사실 돈 버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그 돈을 버는데 진짜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냐라고 하면 그건 좀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걸 일본 구매대행을 진입할 때 어느 정도 흥미가 있어야 되고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재미를 느껴야 되고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럼 지금 대표님은 앞으로 좀 다음 목표로 생각하시는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일본 구매대행을 어느 정도 구축한 다음에 미국이나 유럽 혹은 중국 구매대행도 같이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큰 관심사는 일본 푸텐 재팬이어서 직구를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파이프라인을 늘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바로 이렇게 나오시는 거 보면 역직구가 실제로 주변에 좀 그런 걸로 잘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는 딱히 없고 혼자 이렇게 좀 알아보다가 처음에는 쇼피를 해보고
슬퍼운 점이 있었거든요. 쇼피는 스타일이 아닌 것 같고 지금 조금씩 뜨고 있는 큐텐 재팬 여기가 제 생각에는 블루 오션이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결과적으로 저도 대표님의 마인드가 비슷한 게 이 다음 목표가 있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가져야 되고 그리고 좀 일본 구매대행에서 매출이 좀 나왔다고 거기에 계속 얽매여 있기보다 할 걸 찾아보고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하고 이런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라영 대표님이 지금 그런 방식으로 업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어쨌든 제 간을 수강하셨으니까 개인적으로 좀 뿌듯하면서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길게 나눠봤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지금 굉장히 떨리는 상황에서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좋은 사업을 진행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커맨님을 만나 뵙고 싶고요. 좀 더 구독자님들이나 다른 대표님도 만나보고 서로가 도울 수 있는 부분 채워서 사업을 발전하고 싶습니다. 이 대표님이랑 대화를 나눠보니까 좀 같이 이렇게 뭔가 해야 된다. 혼자서는 좀 할 수 없다. 그런 마음을 좀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두 분 구매 대행을 진행을 하면서 외롭다는 그런 기분이 좀 크게 얻었어요. 말로만 이렇게 외롭다라고 들었지만은 실제로 제가 실행을 해보니까 많이 외로운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표님도 만나보면서 서로 도울 수 있는 거 도와주고 함께 성장하는 그런 게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더 높은 성과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서로 만나다 보면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만나다 보면 인사이트를 굉장히 많이 얻거든요. 저도 그런 부분. 어쨌든 이 영상을 보시는 이 대표님들도 오늘 이 인터뷰를 통해서 좀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 옥토재팬 1기 수강생 도라영님과의 인터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